그래서 14,140원에서 14,610원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 이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량거래 터진 시가이자 갭상승 나왔던 구간은 보통 지지해주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유심히 관찰하면서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테마 자체의 모멘텀이 강한 만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파트너 디코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영상은 증시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종목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LNG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64조 규모의 대규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LNG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알래스카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자분들 덕분에 제 채널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LNG 프로젝트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중에서 실시간으로 현 시점 급등이 유력한 대장주까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꼭 무료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 트럼프가 어디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어디를 가장 집중하고 있나, 저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LNG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 대선 때부터 트럼프는 드릴 베이비 드릴 외치면서 계속 가스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연설할 때도 마찬가지로 LNG를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2번, 3번, 4번 계속 강조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LNG인 거죠. 사실 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경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었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또 실패를 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환경 문제에 관한 우려로 인해서 이게 우선순위에 밀려났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지부진하게 답보가 됐었던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이 알래스카주의 가스전 사업에 각각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냥 돈 가져와 라고 한 거죠. 이거 가져오면 덜 괴롭힐게 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행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인 알래스카의 거대한 천연 가스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덕근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국과 알래스카 가스 개발 프로젝트 등 5개 분야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이 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텀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안덕근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국과 알래스카 가스 개발 프로젝트 등 5개 분야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이 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텀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한국에 투자를 촉구하는 분야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에는 돈 좀 투자해봐, 돈 좀 가져와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 이거에 대해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래스카에 왜 자꾸 돈을 가져오라고 보채고 있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자,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북극해 연안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채굴한 이 LNG를 1300km 수동관을 통해 이동합니다. 보시면 이 끝에 프루도베이에 있는 걸 이 끝까지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스를 빼서 쭉 1300km를 지나서 여기다가 수출을 해야 되는 거죠. 태평양에 인접한 알래스카 남단 니키스키로 운송한 후 액화해서 국내외에 판매하는 사업이에요. 자, 다시 보시면 이쪽으로 운송하고 액화해서 판매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1970년대 이후 논의만 진행됐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2010년대 들어 본격화가 됐고요. 자, 실제로 뭐 한다 만다 말이 많았었죠. 중간에 뭐 중국도 그렇고 엑손모빌 같은 기업도 투자한다고 했었고 여기에 투자한다는 나라들이 좀 있었는데 중간중간 발을 뺐죠. 왜? 셰일가스 개발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막대한 사업비 부담에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총 60조를 투자해서 그만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를 봤을 때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야, 돈 가져와서 사업하자라고 하고 있는 게 이 알래스카 LNG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경제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돈 가져와.
이거 사업 시작하자라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가 LNG에 상당히 진심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의 내용만 보고 진심이구나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정말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실제 바이든 정권 때 있었던 일이 있죠. 그게 뭐냐? LNG 터미널 17개 중단입니다. 이 LNG 터미널이 뭐냐면 LNG를 수출할 수 있는 터미널이에요. LNG는 아무 데서나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천연가스를 옮겨서 액화시켜서 그거를 각 나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LNG 터미널이 실제 미국 내에 별로 없기 때문에 더 건설을 진행해야 되고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당시에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내 LNG 수출 터미널은 총 7개로 추가 건설 중이다. 자, 그러니까 7개인데 추가로 이 17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2024년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LNG 터미널 건설 17개 프로젝트의 승인이 보류됐어요. 그러니까 야 잠시만, 이거 당장 필요한 거 맞아? 이거 뭐하러 17개나 만들고 돈을 쓰냐, 일단 건설하지 말고 기다려봐 라고 보류를 시켰었어요. 신규 LNG 수출 터미널이 미국 남부에 있는 루이지애나주 텍사스주를 따라 건설되고 있었는데 이게 다 멈춘 거죠. 루이지애나주의 미국 최대 LNG 수출 터미널을 건설하려던 천연가스 기업 이 벤처 글로벌 또한 화가 났겠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지 말라는데, 그쵸? 자, 그래서 24년에 싹 다 중단됐었습니다. 자, 현재 7개밖에 없는 거고 17개 정도는 스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LNG의 진심이고 LNG를 핵심으로 생각한 트럼프가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그 중단된 거 건설해라 하면서 허가를 내려줬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이 신규 LNG 터미널 프로젝트 허가 중단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17개 멈춰있는 거 빨리 건설 시작해 라고 한 거죠. 세니어 에너지, 커머네스 LNG, 에너지 트랜스퍼 3개사는 LNG 수출터미널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터미널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뜻은 LNG에 대한 수출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1억 톤의 추가 수출 용량이 2031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LNG에 얼마나 진심인지 이런 행정명령이나 또는 언급이나 발표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셰니어 에너지는 프로젝트 확장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필요한 모든 규제 승인을 확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년 동안 멈춰 있었다 보니까 답답했었겠죠. 근데 이걸 다시 할 수 있게 됐으니까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고 우리가 LNG에 좀 진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파나마 운하 탈환입니다. 이 파나마 운하가 뭐냐?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만든 운하입니다. 자, 왜냐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얇은 곳을 찾아서 여기를 뚫어서 통과를 하자라는 거죠. 자, 원래는 보라색 루트로 갔다면 너무 오래 걸리지만 이쪽을 뚫어서 가면 시간 낭비, 거리 낭비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운하를 만드는 거거든요. 파나마 운하 운영권이 미국에서 파나마로 완전히 넘어간 지 25년이 됐지만 이제 와서 운하를 되찾겠다 언급했습니다. 운하를 되찾겠다는 건 뭐예요? 원래 내 거였다가 넘어갔는데 다시 가져와, 이 말이겠죠. 근데 왜 이게 파나마의 것이 아니라 미국 거냐, 이게 궁금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120년 전 미국이 파나마 운하 개발에 나선 데는 군사적 이유가 컸습니다. 왜냐면 해군 군함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빠르게 오갈 수 있는 물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뚫은 거죠. 시간 낭비, 거리 낭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무렵이 되자 그 군사적 가치는 확 떨어졌고 파나마에선 반미 시위가 수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때 레이건 대통령이 야 이거 우리 거잖아, 우리 거니까 우리가 써야지 라고 하면서 반미 시위, 반발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파나마와 2개의 조약을 맺었으며 파나마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조약을 간단하게 두 줄로만 보면 1999년 12월 31일까지 운하 운영권을 파나마에게 양도한다. 운하 운영의 영구적 중립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운하를 훼손하는 데가 있으면 미국이 개입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나마한테 넘기고 그리고 나서 이 파나마 운하는 결국에는 홍콩한테 넘어가게 되는데요. 2016년 파나마 운하가 확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아까 전에 군함 정도 크기만 갔는데 이제는 큰 배도 지나갈 수 있는 운하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LNG 운반선이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장 공사로 이번에 경제적 가치가 크게 올라간 거고 그래서 이게 탐이 나겠죠, 당연히. 근데 탐이 나더라도 이미 보내준 거고 이미 누가 지분을 들고 있는데 강제로 뺏어올 수는 없거든요. 파나마 운하는 미국 걸프해 안에서 한국, 중국, 일본으로 향하는 LNG 수출에
핵심 통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누가 쥐고 흔들면 LNG 사업에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LNG 생산 수출 확대로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나마 운하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확장 공사를 마쳐서 LNG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탐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이 허치슨으로부터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인수합니다. 말 그대로 가져온 거죠. 홍콩계 CK 허치슨 홀딩스는 1997년에 파나마에서 항만 운영권을 처음 획득했고 47년까지 운영하는 게 원래는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5년도까지만 쓰고 남은 기간은 넘겨라 라고 해서 이 블랙록이 사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허치슨이 경제적 가치가 이제야 다시 올라왔는데 뭐하러 왜 이걸 팔았냐? 이번 딜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를 인용해 이 허치슨 홀딩스는 파나마 운하가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고 조치를 취하고 싶어 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걸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찝찝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반미 시위라던가 미국과의 정치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가면서 이 운하를 들고 있기에는 좀 찝찝하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주요 항구 운영권을 홍콩계 CK 허치슨 홀딩스로부터 약 33조 174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블랙록이 한 거죠. 자, 그러면 뭐다? 결국에는 다 탈환한 거죠. 이제 LNG 사업에 있어서 크게 문제될 만한 게 없더라. 정리해보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돈은 한국과 일본이 가져올 거고 터미널 건설 바이든 행정부 때 중지됐던 거 터미널까지 뚫어졌고 그 다음에 수출하는데 통로가 문제였는데 그 통로인 파나마 운하까지 미국이 가져왔고 그럼 이제 트럼프는 아주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LNG 터미널 건설에 관련된 기업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된 기업 이렇게 동시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왜냐하면 알래스카에도 LNG 터미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래스카 LNG 터미널을 건설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알래스카 LNG 자체를 또 파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혜 기업 국내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기업이 어디냐? 첫 번째는 화성 밸브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밸브를 제조하고 있으며 특히 가스 및 화학 플랜트용 밸브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사업 수혜도 받았었지만 과거에 러시아 천연가스 그 가스관 할 때도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죠. 또 최근에는 MRO까지 공략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넥스틸인데요. 국내 최초로 미국 석유협회 인증 유정관과 송유관을 제조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수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넥스틸은 제가 이번 주부터 새롭게 오픈한 디코드의 주식 공부방에서 이렇게 LNG라고 검색을 해보면 오전 10시 43분에 단타 관점으로 넥스틸을 공유 드렸습니다. 자, 왜냐면 시장에서 LNG 모멘텀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프로그램 수급도 들어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단타 관점으로 좋겠다 싶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와줬는데요. 자, 넥스틸 분봉 차트로 보면 자 10시 43분이 보시면은 이쯤이죠. 자, 공유 드리고 나서 약 9% 정도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영상만으로는 구독자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을 실전에서 도움드리기 위해 무료로 주식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구독자분들 모두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정보나 유망한 종목들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시청 위해서라도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아래에 설명이나 댓글 클릭하신 다음에 맨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에 이 링크 확인하시면 간단한 설문 작성 후에 즉시 입장 링크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부방이니까요. 이거 공부방에 입장하기까지 1분도 안 걸리지만 한번 들어오시고 나면 앞으로의 주식 투자는 많이 달라지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화성밸브, 넥스틸, LNG 관련해서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기업이 제일 중요한 건 철강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수혜를 보는 애들입니다. 철강 가격이 하락하면 원가가 떨어지고 원가가 떨어지면 실제로 수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철강 관련해서 수요가 줄었습니다. 왜? 건설이라는 부동산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지금 당장은 미분양을 해결하는 게 먼저지 뭐 부동산을 더 키워서 부동산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철강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할 거고 얘네들이 동시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따라잡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 오면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14,140원에서 14,610원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 이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량거래 터진 시가이자 갭상승 나왔던 구간은 보통
지지해주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유심히 관찰하면서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테마 자체의 모멘텀이 강한 만큼 전고점 부근까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가 대비 약 10% 정도 조정이 나온 모습인데요. 방금 전에 제가 보통 대량거래 갭상승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지지해주는 힘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약 10% 정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분 반납하고 추가 조정이 이렇게 나와줬지만 거래량이 죽으면서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후에 상승의 힘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11선 지지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11선 지지해주는 모습을 잘 확인하면서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자, 주봉으로 보면 주봉상 전 고점이죠. 자, 13,300원 부근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보다는 의견을 좀 편중해서 무게를 실어서 말씀을 드리는 편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안전장치를 위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듣고 보면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러면 마음이 편하고 틀릴 일도 없겠지만 이 큰 도움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또 어제 공부방에서 드렸던 게, 앞으로 분명히 저도 실수를 하겠지만 보통 그러면 이제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들은 피하거나 말을 바꾸거나, 근데 저는 진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더 큰 피해가 없게끔 잘못된 정보는 수정해드리고 실수한 부분이 있을 때는 기어이 만회를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시작한 지 이제 며칠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제가 계속 1cm라도 끊임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한 분 한 분 늘어나게 될 텐데, 오랫동안 더욱 쓰임새 있는 그런 여러분의 투자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